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이 세 사람이 일요일 같은 날 1시간 차이로요. 릴레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기자회견 시간만 봐도 일단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도 읽힙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제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개항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인천 개항에서 반드시 원희룡 후보와 저희가 이뤄낼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2일 동안 여러분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그 처음을 바로 이곳 동장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작의 미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화면 참 흥미롭습니다.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흥행에는 청신호가 켜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쭉 만나보셨다시피 이제 거의 미니 대선 경선급이 돼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사람, 당권을 잡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여권대에서 위상과 권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얘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1위 제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동훈의 도시를 에워쌌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한날 한 장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에 나섭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아마 이번 주 일요일 정치부 기자들 꽤 바쁜 날, 주말인데도 바쁜 날이 될 것 같은데 6월 23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미리 오후 2시에 출사표 던지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원희룡 전 장관 오후 3시, 나경원 의원 오후 1시. 이제부터 이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윤석 대변인님. 국회 오래 계셨잖아요. 이런 릴레이 1시간 간격 기자회견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사실은 저 출마 선언 일정 같은 건 당에서 전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예. 본인들이 소통관에 이제 빌려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의 소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한 건데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요일 2시 하겠다고 먼저 했고 맞아요. 그 바로 뒤에 이제 3시에 원 장관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예.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예.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날 똑같은 날에 1시에 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경원, 원희룡 두 분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 뭐 그런 모양새까지 이렇게 그려져서 예.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글쎄 뭐 의도적이라고까지는 소통관이라는 데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 시간대가 그 토요일은 언론이 거의 쉬시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등록 날짜가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맞아요. 일요일밖에 없는데 예. 오전엔 거의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24, 25일 월화가 당대표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날 해야 되고 뭐 여러 언론 환경상 월요일 아침 또 조간신문 또 있고 오후부터 움직여야 뭔가 더 본인들이 주목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런 적을 처음 보셨다. 공교롭다. 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의도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냐면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원래 애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틀 전인가요? 그렇죠. 23일에 기자회견 2시에 오후 2시에 열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담아서 내가 왜 당권에 도전하는지를 얘기할 거라고 했다가 알려지기로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 측이 우리 오후 3시에 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이 그 이후에 또 오후 1시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반 한동훈 견제가 본격적으로 벌써 형성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물론 뭐 의도가 있는지까지는 뭐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일요일 오후에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이 2시를 선점을 했으니까 뭐 앞뒤로 1시, 3시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또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결과론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두고 앞뒤로 뭔가 좀 포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 모양새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대한이라는 기류를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후보이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도 견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물론 그것이 이제 뭐 기자회견 시간을 잡는 거에 뭐 의도적으로 반영됐나 이거는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일요일 오후에 나오게 될 저 세 분의 과연 이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출마 선언에서 함께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가장 관심 있어 할 것은 용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과연 대통령과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날 이 메시지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뒷배경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아마 1월 오후에 고스란히 재연이 될 테고 뒤에 이제 국회 소통관. 아마 기자들은 여기부터 이날 국회 소통관 오후부터 진치관 2-3시간 정도 쭉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순으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먼저 선점한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었고 그다음 원 전 장관이 1시간 뒤에 하겠다고 하니까 곧바로 그 앞 시간 1시간 전에 나경원 의원이 하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정말 이례적입니다. 1시간 간격 릴레이 기자회견 시간 장소가 잡혔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모여서 세 분이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금 그 참 이례적인 풍경 그만큼 흥행도 흥행이고 벌써 치열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시간을 뭐 앞뒤로 감싸고 잡는 것처럼 일단 반 한동훈 구도는 일단 초반 판세에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윤석 대변인.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아시니까 일단 제대로 출사표던진 사람이 4명.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근데 이제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을 못 넘겨서 28일 결선 투표 간다. 그럼 나머지 후보들끼리 반 한동훈 연대로 몰아주는 거냐? 벌써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황우여 비대위가 처음에 출범할 때 가장 신경 쓴 것은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흥행이 돼야 당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된다. 여기에 역점을 맞춰서 전당대회 준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뭐 당신 민심 비율 어떻게 되냐 거기 보셨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결선 투표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결선 투표라는 것이 저희 당 당원당규상 지난해에 전당대회를 할 때 처음 들어간 규정입니다. 근데 이 규정을 민심이 들어갔음에도 유지를 했다. 결국 흥행을 위해서 남겨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빅샷이라고 하죠. 저렇게 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세 분이 당대표에 출마하니까 이렇게 흥행이 완전히 성공하는 그런 이제 전당대회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예. 과반 여부는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2명이 나왔을 때 과반이 당연히 한 분은 과반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3명이 나오면 한 사람이 과반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단자구도가 사실적인 되면, 예.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친한, 뭐 친윤 저는 그런 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만약 구도를 잡는다면 예. 1명과 2명 그래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그런 나머지 2명이 소위 말해서 단일화 효과를 이루면서 예. 2등과 1등이 결선에서 또 격렬하게 대결하는 그런 구도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 전 장관 나경원 의원도 공식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다자구도가 돼서 판이 술렁이는 건 맞고 윤 대변인 말씀처럼 결국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 50을 넘냐 안 넘냐 이게 첫 번째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흐름대로 뭐 여론조사나 지지율 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흐름대로 결선에 만약에 50을 못 넘어서 간다고 했을 때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 혹은 과반 저지를 위해서 어떻게 뛸 것인지 벌써 이게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움직이는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식 등판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오늘 정말 분주했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이 오늘 저녁에 바로 이분을 만납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파는 비겁하고 좌파는 뻔뻔하다고 그랬어. 그건 좌파보다 더 뻔뻔한 거야. 나온들 되겠어요? 총선 말아먹고. 요즘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진영 논리만 지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부패하고 해도 팬덤이 형성돼 있어. 그럼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이지.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104측위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를 자꾸 들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기자회견은 제일 늦게 잡았지만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여는 나경원 의원 1시. 오늘 제일 먼저 빨리 움직인 것도 나 의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화면 속의 주인공 홍준표 시장을 잠시 뒤 예정대로라면 저녁 7시에 나경원 의원이 만나는데 속보도 나옵니다. 지금이 한 5시 30분, 27분 되니까 1시간 반 뒤에 이미 이철우 경북지사는 만났고요. 전당대회 출마자 가운데 첫 번째 대구 경북행으로 잠시 뒤에 1시간 반 뒤에 먼저 경상도를 가서 지금 당의 핵심 지역 먼저 방문하는 게 A다. 텃밭인 TK, 특히 최근에 원조 한동훈 저격수로 불리고 있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 게 첫 번째 공식 행보다 의미가 있겠죠? 지금 이제 두 분이 사이가 원래는 제일 안 좋았어요. 옛날에 2010년부터 예. 상당히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이제 공격이 나오는데 홍준표, 나경원 두 사람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집중 공격하면서 예. 적의 적은 동지다. 이래서 이제 아마 오늘 만나는데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이유로 내려간 것 같아요. 저 취재도 좀 해봤는데 예. 첫째는 이제 아까처럼 홍준표 시장이 나경원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이제 홍 시장 만나는 게 하나 있고요. 아하. 두 번째는 이제 대구 경북이 예. 인구 대비 당원이 제일 많아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투표율도 높아요. 예. 따라서 이제 당원을 만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쪽에서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예, 그 지역에서. 예. 아마 이제 그 목적도 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한동훈 캠프의 러닝메이트들은 주로 수도권, 충청 이렇게 있다면 이번 전당대회 룰이 80%가 당원이니까 당원이 제일 많은 TK에서 본인 최고위원 함께할 나경원 의원과 함께할 사람들을 지금 물색하러 간 것도 있다. 예.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그건 거예요? 예, 대구 경북 쪽에서 이게 한 명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7시입니다. 오늘 제일 멀리 간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식 행보를 본격 시작하기 전에 전당대회 출마자 가운데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경북지사도 만났고 오늘 홍 시장이 또 어떤 나열을 만나서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어떤 비판 목소리를 내는지도 참 주목이 되는데 7시입니다. 안타깝네요. 저희 뉴스탑10 끝난 이후라서. 다만 저희 이어지는 뉴스데이에서 저 부분도 충분히 짚어볼 텐데 홍준표 시장을 면담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 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늘 나경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험이 부족하고 중진 4선 의원 대다수가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맞물리면서 이제 화면에도 나올 거지만 홍 시장이 또 오랜만에 SNS에 글을 썼거든요. 윤 대변인님. 다 읽진 않겠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리켜서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 저희가 색깔을 좀 달리 표시해봤는데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 못지않게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때마침 나경원 의원의 면담을 앞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직격하는 글을 올렸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토를 해야, 거부를 해야 홍준표 시장은 다음 대선 경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제를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결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이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찌되었건 총선에서 진 그런 패장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출마 명분도 떨어지고 앞으로 또 당을 맡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예. 야구에 비유하자면
마무리 투수로 나왔는데 패전 투수가 된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 당원들 또는 국민들이 그럼 자책점이 몇 점이냐? 예. 그 투수의 자책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선택하든 예. 또 원장관님이나 뭐 윤상현 의원, 뭐 나경원 의원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80% 반영되는 당원 그리고 20% 반영되는 저희 지지층 또 무당층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예. 홍 시장님이 이제 미리 본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데 예. 어쨌든 너무 과도한 언사가 반복되면 저희 당 전체 이 흥행에 그렇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예. 오늘 7시에 나경원 의원 만나셔서는 어떤 말씀하실지 조금 순화된 표현을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 홍 시장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순한 표현. 다만 아까 야구에 비유하셔서 야구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지난 총선에 패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있다 없다 이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 대변인 말씀은 기록상의 패전 투수는 한동훈이지만 경기를 쭉 지켜본 사람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걸 누구나 다 알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예. 전적으로 이것은 투수의 책임이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결과를 봐야 된다는 뜻이지. 예. 그거 본인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너무 과격한 언어로 본인의 생각을 또 비중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당 전체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동안 홍 시장이 뭐 총선 이후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뭐 여기 보면 폐쇄자, 우주미와 갑툭튀 뭐 할 수 있는 최대치 비판을 다 쏟아내긴 했는데 박성미 서관님 그것도 시점도 이제 기자회견 다 예고한 직후에 홍 시장의 발언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나경원 의원이 대구를 찾는 이 시점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비유보다 이런 표현보다 비판 수위보다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라고 한동훈 전 의원을 치부한 게 가장 최대치의 비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영 내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인사를 전당대회에 나오겠다, 그것도 당대표로 나오겠다는 사람을 비유한 것 자체가 사실 당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한 거나 다름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순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질 정도나 뭐 능력 정도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정체성 자체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잘 못할 것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원외 당대표니까 뭐 국회 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뭐 사냥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시면 예.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직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상 뭐 정체성을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개선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레벨업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싫다, 우리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상 그 본질에 가까운 공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는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에 비유한 거 말고도 총선 참패 주범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2달도 안 돼서 또 나섰다.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될 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냥개, 얼치기 검사 출신이 당을 농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원래 이 그래픽을 좀 짧게 준비했다가 워낙 또 비판 수위가 높아서 한번 어떤 맥락인지 다 읽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사람 중에 가장 먼저 TK 경상북도를 찾은 게 바로 나경원 의원이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전당대회에서 이번 당원 투표가 80%가 반영되는 만큼 당원 수가 가장 많은 영남권 표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대구 경북이 21%, 18% 이게 대권이나 여론보다 일단은 당원들이 많은 표심이 좀 중요한데 서정욱 변호사께 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의 4선 중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걱정을 한다. 별로 믿업지 못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실제로 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TK 초선들이 이것도 반 한동훈 연대일 수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과의 갈등 불안감 있다. 용산과의 갈등이 걱정 있는 건 사실이다. 뭐 홍 시장도 그렇고 대구 경북 지역, 부산 경남 의원들도 본격적인 한동훈 견제에 들어간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게요. 수도권의 그 원외들 하고 이제 영남권의 배지들은
전혀 이게 좀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예. 수도권의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한동훈 지지세가 상당히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외연 확장이나 또 중도 확장 이런 게 필요하다 보는데, 근데 영남권의 현역들은요 아무래도 이게 그 당하고 이제 정부가 일체가 돼야 된다. 혼연 일체. 그 점에서 이제 그 지금은 약간 이게 갈등이 봉합은 돼 있지만 언제나 이제 그 최상병 특검이나 또는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나 가지고 이제 갈등이 재현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정권이 3년을 이렇게 버틸 수는 있겠는가? 갈등이 돼버리면 예. 이걸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수도권의 민심과 영남권의 그 민심이 많이 다른데 예. 문제는 이제 영남권의 저 40% 당원 있죠. 예. 저 민심을 잡아내는 여론조사가 없어요. 옛날에 이준석 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이 붙었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 여론조사는 이준석 대표가 한 20몇 % 앞섰거든요. 예. 근데 당원들이 투표를 해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4% 이겼습니다. 4% 이겼어요. 예. 따라서 지금 여론조사 국민의힘의 지지층 조사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앞서 있죠. 그렇지만 영남권에 관계 당원들의 실제 투표 표심, 예. 이거는 이게 좀 까봐야 안다는 거죠. 뚜껑을 열어봐야. 예. 한번 이거 표심을 좀 잘 취합해봐야 안다. 윤석 대변인. 이제 이게 이 민심이 실제로 뭐 대구 경북 지역의 진짜 민심일 수도 있고 뭐 이따 잠시에도 만나 보겠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이런 분위기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제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 있지를 않아서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지만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를 잘 보시면 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도 지난번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때의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예. 당원 100%이기 때문에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어서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원용해서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때 보면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결과가. 지금 2021년에 있었던 나경원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7대 3이었고요. 예. 그때 이준석이라는 대단히 저희 당에서 이질적인 그런 존재가 출마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미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내신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준석 대표의 건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보고 예. 결과적으로 예측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빅샷이라고 하는 세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예. 어떻게 선거 구도를 짜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패배라는 그 멍해와 같은 것을 어떤 명분으로 돌파하느냐가 필요할 거고 원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 두 분은 과연 앞으로 당정 관계 관련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또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화답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천착하는 것이 이번에 전당대에 임하는 세 분의 아마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까 윤 대변인 말씀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지지율도 일단 만나볼 텐데 영남권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이건 일부 영남 의원들의 억지 주장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마치 대통령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뭐 최근에 이른바 사상 논란, 뭐 좌파 논쟁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때 아닌 뭐 이런 취지 얘기 아니냐. 영남권의 우려는 일부 확대 재생산되는 거다라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 가까운 사람들의 주장이고 다만 오늘 나경원 의원이 이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고요. 잠시 뒤에 1시간여 뒤쯤이면 홍준표 시장 만나서 홍 시장이 어쨌든 호불호를 떠나서 뉴스메이커이기 때문에 홍 시장이 또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도 꽤 주목이 됩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출사표 전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일요일 날 출마 선언합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고 또 줄 서는 이런 정치 정말 타파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진행하는 그런 형국이 이거 제2의 연판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늘 국민께 줄 서는 정치했습니다. 나 대표님이 제2의 연판장 사태 이런 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몰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하셨는지
지금 들은 바도 없고 또 내용을 모르고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권 주자들 뭐 이런저런 메시지 내는 거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말을 아꼈네요. 오늘은 이철규 의원이. 왜냐하면 최근까지만 해도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사람 윤 대통령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 전권 줬는데 총선 책임지고 물러나고 당원 도주라는 게 맞느냐는 취지 얘기도 했었고 어대하는 당원들 모욕이다라고 했고 조정훈 의원 어대하는 해당 행위라고 했다. 뭐 김기현 대표, 뭐 심평 변호사, 뭐 유영하 의원은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구조가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비판 목소리도 많았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뭐 이런 얘기는 아까 어제 오늘 많이 만나봤는데 조금 전인가요? 윤상현 의원도 사실 가장 먼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이 뭐 100배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윤상현 의원도 또 견제구를 또 세게 날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십자포화 그리고 견제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견제의 첫 번째 일성은 바로 지난 총선의 참패 책임론이 될 것이고요. 그때 이제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참패 책임이 누가에게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의 또 당권 주자들은 이 참패의 책임이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더 많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하고 또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윤상현 의원이 벌써 이제 먼저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도 룰이 8대2잖아요. 결국 당심이 8이고 민심이 2이기 때문에 조직표가 동원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당원들의 표심, 조직화된 당원들의 표심을 누가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직감생략하고 윤상현,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중에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인물이 바로 윤상현 의원. 나머지 세 명은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1시간 차이를 두고 기자회견을 여는데 비해서 윤상현은 오늘 본인 지역구에서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가장 센 얘기 같아요. 저 윤석 대변인님. 잠깐만요. 아까 나갔던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은 이철규 의원의 10배, 100배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이제 본격 시작되려니까 이제 본격적인 견제도 시작됐고 뭐 조정훈 의원은 해당 행위, 총선 백서, 뭐 이철규 의원 얘기 100배까지 나왔어요. 좀 반론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제가 한동훈 비대위 때도 대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또 김기현 대표 때도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 과정, 그 이후 총선 다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참패를 하면서 당의 위기론이 있었고 바로 김기현 2기 체제가 시작이 됐다가 11월 말쯤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위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하는 마당이 됐죠. 그때 여러분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다가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시게 됐는데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그중에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 가장 강하게 대두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1월, 2월 지나면서 한동훈 현상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대중적 인기가 포착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총선 결과를 좋게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108석밖에 못 얻어서 지게 된 과정이 있었죠. 그렇게 예.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인 걸 다 인정한 상태에서 굉장히 귀하게 모셨던 분이 결과적으로 선거를 졌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 그분에게 맡기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예. 저는 그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편드는 건 아니고 누가 봐도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당을 제발 구해주세요라는 마음이었던 거는 뭐 다 부인하지 않으실 텐데 예.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뭐 지금 나오는 분들 보면 어떻게 다 모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책임을 다 넘기는 이런 모습이 과연 당원 그리고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변인 말씀에 저도 좀 덧붙이면 저도 총선 과정 뉴스탑 때 진행하면서 지켜봤으니까 그 얘기는 비대위원장을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비판했던 친윤들이고
오히려 비대위원장 시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는 게 좀 달갑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뭐 장동혁이라든지 유이동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된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 윤 대변인 말씀은. 그때는 급하니까 부랴부랴 한동훈 전 위원장 모시자고 했던 사람들이 뭐 여기 인물들이라면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총선 책임, 뭐 윤상현 의원을 제가 지목하는 건 아니지만 이철규 의원보다 책임이 100배 많다. 이런 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지금 구도가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저희 단독 보도로도 알려진 내용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당권 후보들도 앞다퉈서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경쟁 아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제 대통령하고 통화해가지고 출마 소식도 알리고 잘해보라는 격려도 받았대요. 의례적인 전화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전화 통화를 한 번도 안 하다가 끝까지 갈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당정 관계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면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피용 의례적인 마지못한 전화. 의례적인 전화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신뢰관계가 거의 바닥에 갔다라고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상현이 이른바 한동훈 때리게 일단 선봉에 선 것 같고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저 장 대표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전달했고 열심히 해봐라. 건강상의 이유로 오찬을 거절한 이후 첫 번째 통화였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한 전 위원장 측이 이걸 사실을 일부 우리 단독 보도 내용 이후에 공개를 하니까 윤상현 의원은 의례적인 전화다. 신뢰관계가 거의 바닥났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제구를 가장 강하게 날리는 인사 중 한 명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그 수위와 정도, 빈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가 역설적으로 더 잘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례적인 전화다 이렇게 뭐 폄하하기 이전에 오히려 저 같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라는 것을 좀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필연적인 갈등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난번 뭐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과의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권력의 속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점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할 때 저렇게 전화를 한 것 가지고 비판하시는 수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말 이번에 여당 대표로서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의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명확히 밝히고 시작해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크게 이렇게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의례적인 전화였다. 뭐 당권 경쟁자니까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신뢰관계가 거의 바닥났다. 아무래도 뭐 당권 도전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의 코드 이런 것도 한 전 위원장으로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이후에 또 대변을 통해서 공개를 하니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까? 앞다퉈서 나도 통화했다, 나도 만났다 이런 걸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기사를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만 통화를 한 게 아니라 누구든 전화를 했고 모든 전당대 후보에게 똑같은 격려를 했다. 제가 듣기에 따라서 용산 대통령실이 한동훈 전 위원장만 이뻐서 통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 공평하게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거듭 언급했어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분명히 그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되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그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다. 예. 따라서 뭐 모든 후보들, 모든 전대 후보들에게 똑같이 격려를 해준 것이다. 이 얘기도 결국 대통령실은 중립이고 당무 또는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대통령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면 이제는 그 정도로 가깝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른바 원오브된 그러니까 저 전대 후보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다처럼 또 들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리는 건 그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가까운 사이 이 부분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 사이가 멀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분명히 가능한 영역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중립이다 또는 이제 모든 전당대회 후보들을 격려한다 이런 입장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치 뭐죠? 저게 원론적인 얘기죠. 대통령실은 전당대회는 개입하지 않고 뭐 지켜보고 기다리겠다라는 취지 얘기를 대통령실이 했다면 다만 가장 먼저 한 전 위원장 통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모든 후보들을 공통적으로 다 공평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의미 자체도 정치적 해석이 좀 많이 나와서요. 그런데 최정욱 변호사님 통화한 얘기들은 다 얘기를 했지만 다 격려했고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요.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이 당대표 출마를 굳히기 전날 용산을 찾아서 물론 뭐 본인이 특사로 갔다 왔던 엘살바도르 보고도 했습니다만 직접 만났다. 그럼 진짜 친윤이 원희룡 전 장관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맞다 봐요. 지금 이제 모든 후보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그때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 할 때도요. 예. 대통령실은 이제 겉으로는 엄정 중립 이랬죠. 예. 근데 그때 대통령실이 김기현 대표를 이게 밀었다는 거는 모든 게 언론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도 이게 외관상은 엄중 중립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아마 이제 어제 특사 보고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상당히 강하게 권유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갑자기 논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미리 전당대회를 준비했으면요. 예. 이게 언론에 포착 안 될 리가 있나요? 아무도 이게 몰랐어요. 제가 알기로 나경원 후보 측이나 윤상현 후보 측도 원희룡 안 논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놓았잖아요. 또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사무실도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요즘 취재 많이 하시네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사무실도. 예. 이 말은 갑자기 대통령 만나고 저는 결심을 굳혔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결국 한 마음 한 뜻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음은 원희룡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이게 엄청 중립이지만 예. 모든 정황이. 예.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뒤통수 맞은 것처럼 제2의 연판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당대회 앞두고 직접 만난 사람은 원 전 장관이 유일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죠. 나머지는 이게 다 전화 아닙니까? 예. 저는 그때 아마 이게 강한 권유가 있었고 지금의 대통령실은 마음은 이게 원희룡 후보한테 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객관적인 평가예요. 뭐 개인적인 생각도 그럼 여쭤볼게요. 객관적인 평가 말고. 일단 그래서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가 초반에 형성된 이유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희룡, 그다음이 나경원, 가장 먼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것도 팩트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마 이제 한 위원장은 이제 이번에 전화 통화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대통령실의 기류는 상당히 불쾌하게 아주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대통령과 통화를.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마치 화해가 돼서 이제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통화해본 고위직은요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위직이요? 그냥 아주 이게 고위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마치 최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대통령실과 관계가 안 좋고 뭐 비판 목소리 예전부터 있었던 총선 때 사례를 다 꺼낸 게 근데 지금 와서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관계 개선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고위직들이 지금 별로 안 좋게 생각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는 이렇게 비치는데 예. 또 이제 캠프 측에 여러 이야기들이 또 대통령실을 보고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뭐 전화했더니 싸늘하게 받더라 뭐 이런 게 또 불필요한 잡음들이
계속 가니까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네. 뭐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통화 자체 내용 중에 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건 아직 뭐 풍문이니까 제가 직접 두 사람이 전화를 들은 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런저런 설이 돈다. 원희룡 전 장관만 유일하게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라 뭐 윤상현 의원도 만났고 여러 격려 전화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어쨌든 어대한 분위기에 그 대항마들이 오면서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전화를 한 것도 여러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좀 견제 대상인데 오늘 그리고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를 안 한다. 무의미한 도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저희가 유승민 의원을 한번 꼭 짚어보고 싶냐면요. 아까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율 여론조사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 한번 만나볼까요?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 여론조사 민심 20에서 20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한다. 그럼 과연 이 표가 어디로 갈 거냐? 그 윤석 대변인님.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 어대한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전체 민심, 여론조사, 20, 이 부분 유승민 표가 한동훈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지금 구도를 자꾸 뭐 친윤, 친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쪽과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저기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도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저희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심 거기에 포함되는 분들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 야권 지지자들은 빠지고 무당층하고 저희 당 지지층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 결과를 봐도 유승민 의원 관련한 그 비율이 꽤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그 전당대회 과정에 투표에 참여를 하신다면, 투표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참여를 하신다면은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변인 말씀은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보다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유승민이 비교적 더 이념적으로 약간 더 중도에 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여론조사 20 민심 중에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정도의 수치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전혀 다르게 분석하는데요. 예. 이 표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요?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분은 그 진보 진영, 예. 그다음에 중도 쪽이에요. 예. 물론 뭐 단언할 수는 없어요. 뭐 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역선택이다라고 막 단언할 수는 없어요. 일단 말씀하시죠.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을요 가장 비판하는 게 진보 진영입니다. 예. 조국 당에서도 비판했잖아요. 예. 가장 이념적으로 보면 극과 극에 서 있는 게 유승민, 한동훈이고요. 예. 제가 유승민 후보라면 꿈이 대권이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밀어줘서 당대표 시켜주면 바로 이게 경쟁자를 키워주는 거잖아요. 저기 대선 주자가 아닌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한 분 있죠. 나경원 후보는 이제 대선 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선에서 경쟁자가 되는 한동훈 표보다는 오히려 전혀 경쟁자가 안 되고 무난한 나경원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건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뭐 일단 그럼에도 당대표 일단 적합도 이거는 아직 그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진다고 뭐 세 사람 다 얘기하지 않았을 때도 56, 13, 9, 8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일단 유승민 전 의원 안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 수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색다른 분석 다 잘 들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오늘 경상북도 TK를 제일 먼저 갔다면요. 다음 주제는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식 등판하기 전에 이 사람도 오늘 꽤 바빴습니다. 바로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싸우다 망한다라는 메시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걸까요?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바로 직전 전당대회 때 이른바 윤심을 얻고 당대표가 됐던 김기현 의원을 원 전 장관이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끼리 늘 만나는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뭐 카메라 대고 만들기 이상하다. 무게가 10kg나 빠졌잖아요. 그래서 도로 한 2kg 회복돼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너무 체력도 빠지고 이 기력이 헤어스타일 좀 이렇게 바꾸신 것 같은데. 이번에 출전 준비를 위해서 헤어스타일도 바꾸신. 제일 먼저 전화드렸잖아요. 전임 대표님이신데. 아이고 뭐 이거 다 우리 동지들인데 뭐. 노하우 좀 배우려고 왔는데. 실력 있으신 분이 뭐. 당 혁신을 위해서 저도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저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양 험지로 던졌던 거기서 승리를 못 이뤄내기 때문에 남길 게 뭐 있겠습니까? 또 오래 한 정치인이고 하니까 또 제가 받은 게 많았으니까 더 많이 던져야 되겠죠. 다 던지겠습니다. 개항에 가서 3번 가서 뵀는데 너무너무 뭐랄까요, 가슴에 와닿고 반겨주셨고, 먼저 저한테 또 제가 어려울 때 오셨고, 그거 꼭 빼먹지 마요. 그건 내 평생 잃을 수가 없어요.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나 이렇게 안 해요. 딴 때는 그냥 한두 개 받고 가요. 예스로 알고 가겠습니다. 예스인지 노인지는 아직 모르죠. 인요한 의원. 박성민 비서관님.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첫 번째쯤에 만났던 사람이 김기현 의원이다. 김기현 전 대표다. 지난 전당대회 때 윤심 업은 사람이 바로 김기현 대표이기 때문에 윤심은 나한테 있다는 걸 원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윤심의 계승전이라고 봐야 될지 이게 마치 이렇게 후계자 임명받듯이 저렇게 찾아가는 느낌인데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것은 김기현 대표께서 저렇게 전면에 나설 그 자격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기현 의원께서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마치 저격하시는 듯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실패한 리더십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과거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은 괜찮았냐라는 질문을 저는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때에도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용산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의 설정을 굉장히 좀 고착화시킨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총선의 패배 요인 중에서 저는 저런 리더십도 좀 문제를 삼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거의 본인의 모습을 반성하고 좀 성찰하고 말을 아끼시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전당대회 전면에 나서서 마치 세력화를 하고 조직화를 하고 이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저런 모습이 괜찮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총선 참패 직후에 이렇게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한다면 개혁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의 목소리보다 오히려 실패한 리더십을 찾아가서 마치 윤심을 계승받겠다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원희룡 장관에게도 좋은지 또는 김기현 의원에게도 좋은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임 대표라서 제일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는 게 원 전 장관 얘기고 TK로 간 나경원, 여의도 의원회관을 파고든 원희룡, 한동훈 전 위원장 출사표 직접 던지기 전에 여전히 두 사람 벌써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김기현 대표를 만난 이후에 좀 의미심장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무도한 야당 지도부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여당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다.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로 출마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한동훈 위원장도 염두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게 남의 책임이고 비판할 때는 남 얘기처럼 비판하고 정치적인 자산과 기회는 전부 자기 개인화하려는 이런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들을 걱정시킨다.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얘기겠죠. 앞서 나경원 의원이 경쟁자로서 한동훈은 경험 부족하고 4선 의원 대다수 걱정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원 전 장관은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당정 일체, 이 싸우는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죠.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그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갈등, 이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본격적으로 다 출사표 일요일 오후 3시에 기자회견한다라는 걸 알리는 취지로
명함 하나를 돌린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 명함의 색깔 혹은 모양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 몇 년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정말 인기 많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 삼아서 내부에서 싸우다가 망할까 봐 결심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저 명함을 몇몇 그 국민의힘 당직자나 혹은 의원들에게 돌린 모양인데 원 전 장관이 아이디어는 좋네요. 이런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결국 당정 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 오징어 게임의 명함을 빌린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이제 선언하면서 처음 나왔던 메시지가 당정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당정 일체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뭐 당연히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뭐 대통령실과의 한 발을 맞춰간다라는 거 이상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당정 일체론이라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꽤나 아픈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파고드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사실 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저 명함까지 패러디를 했다라는 건 싸우다가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다. 뭐 이러다 우리 다 죽어라는 대사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예. 그만큼 결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런 갈등을 빚는 상태에서는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 이 상징적인 것은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구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혹시 메시지를 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원희룡 전 장관은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정 관계. 근데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정광재 대변인을 통해서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우리 똘똘 뭉쳐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9월에 그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라도 똘똘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대신 대변인이 전한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 당이 잘 돼야 되는데 보수 재건을 같이 해보자. 근데 원 전 장관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만큼 여기 한 전 장관보다는 우리가 더 똘똘 당과 용산이 하나가 된다는 취지를 좀 강조한 것 같기도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마음 한뜻 이걸 이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김경률 뭐 옛날에 비대위원 있잖아요. 예. 회계사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이제 감정이 아직도 좀 이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잠시만요. 이철규 의원이 아니라 주호가 용산 대통령실이 아직도 그 이른바 좌파 논쟁,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옆에 둘러싼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확인되지 않은 소식인데 예. 오히려 이제 대통령보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한동훈과 더 사이가 안 좋다. 예. 이런 이제 소문입니다. 물론 확인을 못했지만 이게 확인 안 소문이. 됐으니까 더 얘기 안 하셨네요. 근데 소문이 파다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아마 이제 그 외에도 진중권 예. 교수 또는 이제 하문경 이런 이제 좌파 진영에서 전향한 예.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런 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풍문이잖아요. 뭐 일단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떠도는 설 중에 대통령실도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의 탐탁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원 전 장관이 여의도 의원회관, 국회에 있는 의원회관을 찾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본인과 함께할 사람을 공개적으로든 혹은 물밑에서라든 좀 더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였겠죠. 뭐 나경원 의원도 그래서 대구 경북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 것도 같은 이유일 테고요. 알려지기로는 뭐 가나다 순으로 나경원 캠프의 조경태, 정양석, 원희룡 캠프에 뭐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한동훈 캠프 일단 원내에서 장동혁, 원외에서 김종혁, 정광재. 후발주자잖아요.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알려지기로는 김민전 의원, 김용태 의원, 유영하 의원과 접촉 중이고 실제로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에 가깝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영하 변호사는 글을 올렸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저격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도 당연히 원희룡 후보 도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김민전 옛날에 교수였죠. 비례의원은 이제 요즘 보수층에서 상당히 그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숙 특검이나 이것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영입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자막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그 이철규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 이분들이 원희룡 캠프에 합류하지 않을까. 조정훈 의원은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계속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각을 세우는 게 조정훈 의원, 백서,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아마 두 분이 또 이게 들어갈 거고요. 예. 이번 경기는요 육상이나 수영처럼 이게 1인 경기가 아닙니다. 예. 저는 농구나 배구처럼 이게 그 팀 경기예요. 예. 4인 1조. 왜냐하면 이게 대표가 있으면 혼자서 못해요. 그러면 이게 여성 최고나 청년 최고, 예. 다른 최고위원과 이게 러닝메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장동혁, 박정훈 또는 이제 여성 중에 김미애 뭐 또는 이게 청년 물색 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원희룡 캠프는 오히려 저는 조정훈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김민전 교수하고요. 그 최고위원 출사 프로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재선급은 재선급이니까 예. 이번에 최고위원도 상당히 저는 노리는 분이 많고 비중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정훈 변호사 개인적인 취재 예측 중에 총선 이후에 가장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했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이철규, 조정훈 두 의원인데 그 두 사람이 원희룡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 그래픽에 캠프에 참여한다는 분하고 아니면 저 캠프 앞에 있는 그 세 분들, 저분들과 가까워서 최고위원회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저희 당 당규에 보면은 특정 전당대회의 캠프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또 선출직 당직자, 뭐 지명직 당직자 모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이 나경원 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예. 그럼 당규 위반입니다. 뭐 지지 의사 표명해도 안 되고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이 뭐 최고위원이나 뭐 대표 출마한다. 그럼 말이 되는 거죠. 저기 원희룡 캠프에서도 마찬가지고 유영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하신다면은 저 그림이 맞겠는데 예. 참여하신다면 안 된다. 한동훈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정광재 전 대변인이 어제 대변인 자리를 사직을 한 이유도 캠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를 내려놓고 캠프 대변인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 혼재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뭐 좀 보니까 이제 벌써 본인과 누구랑 함께 할 것인지 사람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럼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주목됐던 건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과 누가 함께 할 거냐였는데 잠시만요. 영남권 의원들 얘기, 이 얘기 말고도 원희룡 전 장관이 김기현, 인유한 연쇄회동을 했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됐던 한동훈 전 위원장의 20-30명 돕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전해졌었잖아요. 그 윤석 대변인님. 네. 새는 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일 많다. 뭐 이런 취재 얘기가 많아서. 근데 제가 뭐 꼭 그 CBS의 논설 실장 위원장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어제 오늘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친윤에 깜짝 놀랄 만한 2명 정도가 한동훈 캠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얘기였거든요. 저는 뭐 특정인의 이름을 알 수가 없고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런 얘기들은 예. 전당대회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부산 경남 출신 등이라고 돼 있는데 잘못 보면은 부산 경남 그쪽 의원들이 저렇게 많아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각 의원분들이 각 당권 주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다 호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캠프에서 우리 캠프 도와준다. 이런 의원들 숫자가 이렇다. 이거 아마 합치면은 저희 의석수로만 보면 아마 한 200석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 또 국회의원이 몇 명을 뭐 확보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들은 그냥 정치 과정상의 하나로 보시면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 국회의원 숫자로 전당대회 판세를 예측하거나 전당대회 판세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프레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당원이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100만 명에 가깝고요. 각 당원들이 갖고 있는 정책 판단력이 본인들이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일단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 같은 사실상의 원희룡 전 장관은 보신 그대로 이러다가 다 죽는다라는 오징어 게임의 대사를 활용해서 이것도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했고, 여기 화면에 보겠지만 아까 그 대화 말풍선의 주체가 좀 아까 잘못 나가서 바로 잡을게요. 이 말이 원 전 장관이고 김기현 대표 이런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기자회견도 한날 1시간 간격으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순서로 진행되는 전당대회 출사표 기자회견. 한 전 위원장이 일요일 긴 자맹 이후에 첫 등판하기 전에 나경원 의원은 TK로,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여의도 의원회관을 훑었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첫 번째 주제, 글쎄요, 흥행에는 청시로가 켜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러북 정상 간의 밀착 이후 두 나라 모두 과감해지고 있고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오물풍선 재살포를 시사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어젯밤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면서 이르면 내일 추가 오물풍선 살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오후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국경 부근에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어졌다며 하지 말란 것을 또 했으니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물풍선 살포를 암시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서 모레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 북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르면 내일 북한이 5차 살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북한이 풍향을 일부 무시하고 살포한 적도 있는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탈북단체는 어젯밤 대북전단 등을 담은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물 쓰레기 뿌려댄 김정은 즉각 사죄하라. 풍선에는 전단뿐 아니라 가수 임영웅 씨의 트로트 등을 담은 USB와 1달러 화폐 등이 포함됐다고 해당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측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며 남남 갈등까지 촉발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경기 파주시 측이 전단 살포를 저지하려다가 탈북단체와 실랑이를 빚기도 했습니다. 파주시는 탈북단체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부추기듯 김여정 부부장도 탈북단체들을 혐오스러운 쓰레기라며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북한군이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4번째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도 단순 침범으로 보인다는데, 이 정도면 의도가 없다고 보기 힘든 건 아닐까요?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북한군 10명 미만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MDL을 침범한 건 어제 오전 11시쯤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작업복 차림의 북한군들이 곡괭이 등 작업 장비를 들고 MDL 약 20m를 넘었고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까지 하자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뒤에도 멀리 후퇴하지 않고 MDL 바로 위에서 야간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이달 들어 4번째입니다. 지난 9일 경기 연천에서 2번, 지난 18일 강원 화천에서 1번으로 이번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침범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은 단순 침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침범 당시 그 일대에 걸쳐 북한군 수백 명이 작업 중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의도적 침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시점이나 조건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대응 조치의 수준, 수위 이런 것들을 아마 북한군이 지난 4월부터 DMZ 일대에 지뢰 매설과 방벽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은 유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며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상 막이 올랐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세 후보가 일요일에 1시간 단위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 출마 시간을 두고도 신경전이 시작된 거죠. 오늘부터 벌써 선거운동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의원님한테 전달 좀 부탁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30여 곳을 돌며 사실상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친형제처럼 좋아합니다. 영순위로 첫 타자로 내가 험지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좀 뭐랄까 힘을 실어줘서 당도 맞을 회초리 맞고 대통령이나 정부도 맞을 회초리는 맞고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혁신해 나가는 예스로 알고 가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원 21%가 몰려있는 경북과 대구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연쇄회동했습니다. 앞두고 보따리 장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쳐야 된다. 당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만큼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외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며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 관계자는 연설문 초안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후보는 일요일인 모레 이곳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차를 두고 차례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한 달간의 치열한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지역구 인천에서 보수 대혁명을 기치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변화 혁신의 아이콘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상현입니다. 인지도 하나만 갖고 뽑지 마십시오.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당대표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윤심이 어느 후보에 있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힌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 전 장관은 엘살바도르 특사 보고차 만났다고 했지만 나경원 의원 제2의 연판장은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기 바로 전날 따로 회동을 한 겁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를 다녀온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많으니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저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뭐 나간다 말한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 얘기만 하고 왔었고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윤심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을 원희룡 장관이 딱 깃발을 꽂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어떤 오종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은 제2의 연판장 사태는 안 된다며 친윤계의 원 전 장관 지원을 경계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 본인의 불출마를 압박했던 일을 소환한 겁니다.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통화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격려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당 전당대회 대통령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윤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선 대통령실은 조용합니다. 함구령을 내린 것처럼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한 결과 윤심을 짐작할 수 있는 대통령의 한마디를 취재했습니다. 주변에 전당대회에 다들 많이 출마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많이 출마하는 게 좋겠다? 무슨 뜻입니까? 네, 표면적으로는요. 많은 인물들이 나와줘라. 그래서 활기찬 전당대회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평범한 의미로도 보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기류를 견제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국민의힘은 이 당대표를 뽑을 때 어느 한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 많은 중진 주자들이 나오면 그만큼 표가 분산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차에서 과반을 하기 쉽지 않아지겠죠. 한 전 위원장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남은 세 후보 가운데 한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데 연대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 한 전 위원장의 독주는 쉽지 않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 윤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아직은 추정이지만요. 정황을 고려해 볼 때는 원희룡 전 장관 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권 인사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긴 어렵지 않냐고요. 우선 이 한 전 위원장은 윤한 충돌 이후 좀처럼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나경원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친윤계의 연판장 사태로 출마가 엎어졌던 경험이 있고 또 이번에도 친윤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윤상현 의원 는 지지율이 선두권까지 올라오지 않았죠. 남은 주자 윤 대통령과 대선 캠프, 인수위, 내각까지 줄곧 함께해온 원희룡 전 장관이라는 겁니다. 엘살바도르 특사 보고 때문에 만났다고는 하지만 원 전 장관이 전격 출마를 한 배경에 출마 선언 전날 대통령과의 회동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대통령을 이용했다 다며 불쾌한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사실 윤심 개입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재연대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요, 작년만큼 친윤계가 강력하지를 않습니다. 총선 패배를 거치면서 더 위축이 되어 있죠. 무엇보다 이 대통령실이 실력 행사를 했다가 당대표를 못 만들기라도 하면 대통령은 급속도로 힘이 빠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까지 등을 돌리면 국정 운영이 부담스러우니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마뜩차는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 누가 되든 한 배라는 생각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만큼 뻔뻔하다? 홍준표 시장?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한 거예요? 네, 5일 동안 잠잠했었는데요. 홍 시장 전당대회가 본격화되자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정치적 미숙하다, 이재명 못지않게 뻔뻔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재명만큼 뻔뻔하다, 이 말은 국민의힘 내에선 가장 아픈 비난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선 패배 뒤 전당대회에 나온 이 대표처럼 한 전 위원장도 비슷한 길을 간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는 걸까요? 또 5일 동안 잠잠했다고 그랬는데. 네, 당권이 아닌 3년 후 대권을 보고 있는 듯한데요. 만약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고 대권을 노리게 된다면 홍 시장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겠죠. 본인은 그 의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경원 의원, 거기도 당권 주자인데 거기랑은 좀 가까운 모습도 보이고요. 네, 지금 이 시각 두 사람이 대구시청에서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홍 시장 최근 당권 주자들에 대해 그중 나경원 의원이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죠. 나 의원 역시 한 전 위원장 정통성을 공격하며 홍 시장 공격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당대회가 불붙으면서 지자체장까지 참전하는 모습, 여권 인사 간의 합종 연행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